아직까지 멸종하지 않은 공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수각 암흑에 속하는 공룡들입니다. 보통 수각류라 불리는 녀석들은 백악기 대멸종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수각류들의 최신 크기 추정치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키랍토르, 몽골리엔시스. 먼저 볼 것은 듀라기 시리즈의 상징, 벨로시랩터입니다. 영화와 달리 실제 공룡은 최대 25kg 정도의 소형 동물이었습니다. 데이노니쿠스 안티르로푸스. 영화 속 랩터의 실제 모델인 이 녀석은 제규어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현대 연구는 가장 큰 표본에 대해 90kg 정도의 덩치를 제한합니다. 아우스트로랍토르 카바자이. 거대한 물고기 사냥꾼 오스트로랩터. 길이에 비해 체중은 가벼워 사자와 비슷했습니다. 유타랍토르 오스트롬 마이시. 가장 큰 랩터로 꼽히는 유타랩터. 예전에 비해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더 튼튼한 몸체를 얻었습니다. 갈리미무스 블라투스. 타조 공룡의 대명사 갈리미무스는 북극곰과 비슷한 체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속력을 낼 수 있었죠. 딜로포사우루스 웨테릴리. 듀라기 시리즈에 나온 동물이죠. 녀석 역시 실제로는 꽤 컸습니다. 강력한 턱과 앞발을 지닌 녀석은 원시 지구 최고의 포식자였습니다. 케라토사우루스 나시코르니스. 아기 공룡 둘리의 모델 케라토사우루스. 현대의 연구는 큰 성체들에 대해 1톤 정도의 체중을 제한합니다. 마중가사우루스 크레나티시무스. 공룡계의 불독 마중가사우루스는 꽤 큰 동물이었습니다. 더 큰 표본은 8m, 1.5톤에 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가랍토르, 남은 후아이 퀴. 가장 앞발이 발달한 육식 공룡, 메가랩터. 이름과 달리 랩터류에 속하지 않으며 훨씬 컸습니다. 카르노타우루스 사스트레이. 여러 영화에 나온 유명한 공룡, 카르노타우루스. 영화와 달리 실제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알로사우루스 프라길리스. 쥐라기의 왕 알로사우루스는 평균 1.7톤 정도였지만 커다란 개체는 2.7톤에 달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수코미무스 페네렌시스. 아프리카의 괴물 수코미무스 역시 굉장히 큰 동물이었습니다. 여러 연구는 아시아 코끼리 정도의 체급을 제한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 켈로니포르미스. 거대한 손톱이 인상적인 이 공룡도 매우 큰 동물이었습니다. 키는 기린, 체중은 코끼리와 맞먹는 공룡이었죠.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몽골에서 발견된 아시아 최대의 수각류 타르보사우루스. 큰 개체는 아프리카 코끼리 크기의 포식자였습니다. 티타노베나토르 케냐엔시스. 케냐의 괴물이자 가장 큰 아벨리사우리드 티타노베나토르. 녀석은 버스와 맞먹을 만큼 거대한 동물이었습니다. 토르보사우루스 탄네리. 쥐라기의 티라노라 불리는 토르보사우루스. 가장 큰 개체는 11m에 5톤을 넘길 만큼 거대했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아토켄시스. 멋진 신경 배돌기가 인상적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 북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포식자였습니다. 데이노케이루스 미리피쿠스. 실존했던 키메라 공룡 데이노케이루스. 육식 공룡이 아닌 수각류 중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사우로파가낙스 막시무스. 쥐라기 최대의 수각류 사우로파가낙스. 가장 큰 개체는 거의 7톤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사하리쿠스. 아프리카의 황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여러 연구는 12m, 7톤 정도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 아이깁티아쿠스. 아프리카 강의 제왕 스피노사우루스도 굉장히 큰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로는 모든 수각류 중 최장의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마푸사우루스 로세아이. 남아메리카의 용각류 사냥꾼 마푸사우루스. 남미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맥레이엔시스. 올해 발표된 신종이죠. 녀석 역시 매우 거대한 동물이었습니다. 녀석은 7,300만 년 전에 살았던 종으로 당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 카롤리니. 남아메리카 최대의 수각류 기가노토사우루스. 녀석은 현재까지 발견된 두 번째로 큰 육식 공룡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공룡의 왕 티렉스는 정말로 거대한 동물이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가장 큰 개체에 대해 10.6톤의 체중을 제한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수각류들의 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한 크기 비교를 위해 대퇴골 둘레를 이용해 구한 체질량 값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GDI로 구한 값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비교적 최근에 수각류 신체 평균 밀도가 0.91에서 0.97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발표된 체질량 추정은 6%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 나온 값과 실체질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